빗줄기는 산짐승조차 굴속 깊이 몸을 숨기게 만들고 떠돌던 귀신들마저 숨죽이게 할 만큼 거세고 사나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어둠과 빗소리에 묻혀버린 그 시각, 마을 끝자락 흉가터라 불리는 외딴 곳에서만이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불타 없어졌다는 잿더미 위에 세워진 낡고 허름한 대장간이었습니다. 비바람이 썩은 널빤지 지붕을 때려 부술듯 몰아치고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이닥쳐 불포를 위태롭게 흔들었지만 그 안에서 들려오는 쇠 두드리는 소리만큼은 태산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깡, 깡. 사람들은 그를 곰처럼 미련하고 말 없는 사내라 여겼습니다. 그는 지금 우통을 벗어 젖힌 채 화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흐른 굵은 땀방울이 콧날을 타고 떨어져 달궈진 쇠 위에 닿자 치익하는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하얀 수증기가 되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숨조차 크게 쉬지 않았습니다. 오직 등판의 근육만이 불규칙하게 꿈틀대며 자신의 몸짓만한 거대한 망치를 허공으로 들어 올렸다가 정확하게 쇠의 중심을 타격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검었고 그 안에는 붉은 불꽃만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루 위에 놓인 것은 호미가 아니었습니다. 밭을 가는 쟁기나 나무를 베는 낫도 아니었습니다. 검붉은 빛을 토해내는 세척 길이의 육중한 쇠막대. 아직 날은 서지 않았으나 그 두께와 무게만으로도 보는 이의 오금을 저리게 만드는 흉기. 바로 흑철이었습니다. 무지는 긴 쇠 집게로 흑철을 뒤집었습니다. 시뻘건 불꽃이 흑철의 표면을 핥고 지나가며 매캐한 쇠 냄새를 풍겼습니다. 12년 전 영모의 누명을 쓰고 스승을 잃던 날, 무지는 스스로 자신의 검을 꺾어버리고 땅 깊은 곳에 묻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밤 남들 모르게 무덤을 파헤치듯 그 검을 꺼내어 다시 벼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베기 위함인가? 아니면 사무치는 원한을 잊지 않기 위함인가? 그가 달궈진 흑철을 물통으로 가져가려는 찰나였습니다. 쾅, 쾅, 쾅 문을 부술듯 두드리는 소리. 규칙적이던 밤의 리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비바람 소리에 섞여 낡은 나무 문을 부술듯 두드리는 다급한 소리. 그리고 마치 굶주린 짐승에게 쫓기는 듯한 거친 호흡 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무진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그는 망치를 내려놓지 않은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문 쪽을 응시했습니다. 이 깊은 밤, 이 외진 곳을 찾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의 전신 근육들이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빗장이 부서지며 문이 열리는 소리. 살려주세요. 문이 젖혀지며 비바람이 대장간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불꽃이 미친 듯이 춤을 추는 사이로 한 여인이 굴러들어왔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비단 치마는 무거워 보였고 산길을 헤매다 찢어진 저고리 사이로는 상처 입은 살갗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어깨는 빗물에 씻겨 내려가지 않을 만큼 선명한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바닥의 지푸라기를 생명줄처럼 움켜쥐며 간신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 위로 공포와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유소연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제발 숨겨 주십시오. 놈들이 옵니다. 여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차가운 흙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놀라 달려가 일으켜 세웠을 겁니다.
하지만 무지는 여전히 모루 앞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망치를 쥔 손에 핏줄이 설 만큼 힘을 줄 뿐이었습니다. 그는 쓰러진 여인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린 문 밖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뚫어지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귀에는 빗소리에 섞인 또 다른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찰박, 찰박, 진흙을 밟는 군화 소리, 스릉, 칼 뽑는 소리, 비릿한 쇠 냄새와 함께 훈련받은 자들만이 낼 수 있는 은밀하고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 둘, 셋. 셋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대장간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무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 관절이 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는 화덕 옆에 놓인 긴 쇠 집게를 손에 쥐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불 속에 있어 끝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집게였습니다. 사내가 문 밖 어둠 속에서 대장장이 양반, 안에 불청객이 들었지? 내놓으시오. 그러면 목숨은 부지할 테니. 오만한 목소리였습니다. 대답 대신 무지는 화덕에 풀무지를 한 번 더 했습니다. 화르륵 소리와 함께 불길이 높게 치솟으며 대장간 내부를 대낮처럼 환하게 비췄습니다. 그 불빛에 드러난 무진의 등은 마치 거대한 바위 같았습니다. 그는 쓰러진 소연을 등 뒤로 숨기듯 막아서며 문 밖의 그림자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영업 끝났소. 쇠 식었으니 돌아가시오.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돌덩이처럼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태도가 사내들의 심기를 건드린 듯 했습니다. 이 촌놈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나? 욕설과 함께 푸른 옷을 입은 사병 셋이 대장간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시퍼런 칼이 들려 있었고 칼끝은 빗물에 젖어 서늘하게 번뜩였습니다. 가장 앞에 선 덩치 큰 사내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쓰러진 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가 거친 손으로 소연의 머리채를 낚아채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휙, 바람 가르는 소리, 퍽, 타격을, 으악, 비명소리. 무진의 손에 들린 쇠 집게가 뱀처럼 날아가 사내의 손등을 때렸습니다. 달궈진 쇠가 살갗에 닿자 치익, 살타는 냄새와 함께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단순한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뼈를 때리는 묵직한 경고였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두 사내가 동시에 칼을 휘둘렀습니다. 좁은 대장간 안에서 칼바람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무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에 든 집게로 날아오는 첫 번째 칼날을 정확히 받아냈습니다. 쟁강 하는 파열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렸습니다. 무지는 집게를 비틀어 사내의 칼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손목을 꺾어버렸습니다. 이어서 달려드는 또 다른 사내의 복부를 향해 무지는 자신의 어깨를 들이받았습니다. 거대한 곰이 아름드리 나무를 들이받듯 묵직한 충격이 대장간 전체를 울렸습니다. 크헉, 사내들이 공구함 위로 나뒹굴며 쏟아진 못과 망치들 사이로 처박혔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칼을 든 사내 둘이 바닥에서 신음하고 나머지 하나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지는 숨조차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사내의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칼의 양끝을 잡더니 무심하게 힘을 주었습니다. 팅! 강철 부러지는 소리. 강철로 된 칼이 무진의 악력에 못 이겨 엿가락처럼 휘어지다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무지는 부러진 칼 조각을 사내들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다시 오면 너희의 뼈도 이렇게 될 거지라는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문짝값은 나중에 받겠소. 당장 꺼지시오. 사내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다가 허둥지둥 대장간을 빠져나갔습니다. 멀어지는 말발굽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사라질 때까지 무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쇠 집게가 식어가며 검은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조금 잦아들고 처마 끝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화덕에 장작 타는 소리. 폭풍 같은 싸움이 지나간 자리에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부서진 문짝 틈으로 서늘한 밤바람이 들어왔지만 화덕 앞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무지는 헝클어진 온매를 다듬지도 않은 채 물동이에서 물을 퍼 날랐습니다. 깨끗한 천을물에 적셔 꽉 짠 뒤 그는 쓰러진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여인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진흙과 피가 엉겨붙은 얼굴, 공포로 인해 파르르 떨리는 입술. 무지는 조심스럽게 여인의 어깨를 감싼 옷자락을 젖혔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에 베인 살점이 깊게 벌어져 피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지는 대장간 구석 선반에 말려둔 약초를 가져왔습니다. 돌절구에 넣고 찌는 그의 손길은 조금 전 사람을 날려버리고 칼을 부러뜨리던 그 손이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섬세하고 신중했습니다. 으깨진 초록빛 약초를 상처 위에 바르자 여인이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흘렸습니다. 윽! 무지는 묵묵히 자신의 겉옷을 찢어 여인의 어깨를 단단히 감쌌습니다. 매듭을 짓는 그의 투박한 손가락 끝에 미세한 떨림이 스쳤습니다. 이 여인이 몰고 올 거대한 파란을 직감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12년 전 지키지 못했던 누군가가 떠올랐기 때문일까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가야 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다시 올 겁니다. 움직이지 마시오. 상처가 터집니다. 무지는 냉정하게 말하며 화덕에 장작을 더 넣었습니다. 여인은 무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넓고 단단한 등, 그리고 그 등 여기저기에 새겨진 수많은 흉터들. 단순한 대장장이가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인이 몸을 일으키려다 비틀거렸습니다. 그때 그녀의 품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비에 젖어 너덜너덜해진 검은색 표지의 낡은 장부였습니다. 물이 먹어 불어 터진 종이 틈 사이로 먹물이 번진 글자들이 어지럽게 보였습니다. 화덕의 불빛에 비친 그 장부를 보자 무진의 시선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젖은 종이 넘기는 소리. 이것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목숨과 바꾼 것입니다. 조선의 곡식을 빼돌린 쥐새끼들의 명단입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굴러다니던 목탄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장부의 뒷면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쓱쓱쓱 수치 종이를 긁는 소리가 적막한 대장간을 채웠습니다. 하얀 종이 위로 어둠 속에서 뱀처럼 사악한 눈매가 드러났습니다. 이어 탐욕스러운 입술과 거만한 턱선이 그려졌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자 무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무주현감 조관우. 그 얼굴이었습니다. 무진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발이 모루에 부딪혀 쿵 소리를 냈지만 그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12년 전 자신의 스승을 모함하여 영모 죄를 뒤집어 씌우고 가문을 멸망시키고
자신을 이 이름 없는 산골짜기로 내몰았던 원수의 얼굴. 무진이 그토록 잊으려 했고, 그토록 지우려 했던 그 악몽 같은 얼굴이 지금 자신의 대장간 바닥에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무진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 제가 되어버린 줄 알았던 분노의 불씨가 아궁이의 불길처럼 뱃속에서부터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정도였습니다. 장무진 낮게 으르렁거리며 그 이름을 내 앞에서 꺼내지 마시오. 이 자를 아십니까? 이 자가 제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관아의 주인이 제 가문을 멸했습니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수검댕이 묻은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무진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는 다시 그 지옥 같은 싸움판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평범한 대장장이의 삶, 비록 숨어 사는 삶일지라도 이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야속하게도 그를 다시 전장의 한복판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떠나시오. 이곳은 당신을 숨겨줄 수 없소. 무진은 차갑게 쏘아붙이고는 대장간 구석으로 가서 돌아누웠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빗소리가 잦아든 밤, 그의 귓가에는 12년 전 스승의 마지막 비명소리가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습니다. 참새 지저귀는 소리, 맑은 시냇물 소리, 평화로운 분위기, 탕 경쾌한 망치 소리. 다음 날 아침은 어젯밤의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맑고 투명했습니다. 햇살은 나무잎에 맺힌 빗방울을 보석처럼 빛나게 했고, 젖은 흙에서는 향긋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무진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찍 일어나 대장간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화덕 앞에 앉아 호미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대장간 안쪽 쌀독 뒤편에 몸을 숨긴 채 불안한 눈빛으로 밖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진의 망치질 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거칠고 빨랐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장간 앞마당으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깡충깡충 뛰어들어왔습니다. 이웃집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10살배기 꼬마 돌이었습니다. 녀석은 무진을 친형처럼 따르며 대장간을 제 집 드나들듯 하던 아이였습니다. 돌이 해맑고 명랑한 목소리, 아저씨, 우리 엄니 호미가 또 부러졌어요. 내가 튼튼하게 좀 만들어 달라니까. 도리는 무진의 허리춤에 매달려 칭얼거렸습니다. 무진의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짐짓엄한 표정을 지으며 수치 묻은 손으로 도리의 코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 녀석아. 새를 돌처럼 다루니 부러지지. 이리 내놔라. 무진은 도리에게서 부러진 호미를 받아들고 화덕에 넣었습니다. 이 아이가 티 없이 웃을 수 있는 세상. 무진이 칼을 버리고 대장간에 숨어든 이유는 오직 그것 하나였습니다. 피 냄새 대신 흙 냄새를 맡으며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지키는 것. 그 소박한 바람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니 탐과 놀이 조관용은 그 작은 평화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디오 다급한 북소리와 나팔소리, 수십 마리의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울리며 다가온다. 평화롭던 마을 입구에서부터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조관웅의 아들 조현수가 이끄는 수십 명의 사병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들은 역적의 무리를 숨겨준 마을이라며 닥치는 대로 집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뒤져라.
쌀 한 톨 남기지 말고 다 엎어버려. 조현수의 고함 소리와 함께 병사들이 백성들의 집을 짓밟았습니다. 초가 지붕이 뜯겨 나가고 애지중지하던 장독대가 박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길바닥으로 끌려 나와 매질을 당했습니다. 도린의 오두막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이 도린의 집 세간살이를 마당으로 집어던졌습니다. 병든 어머니가 병사들에게 밀쳐져 넘어지자 대장간에서 그 모습을 본 도리가 뛰쳐나갔습니다. 언니, 우리 언니 때리지 마유. 나쁜 놈들아. 도리는 작은 몸으로 병사의 다리를 물어뜯으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말 위에 앉은 조현수는 귀찮은 벌레를 보듯 긴 가죽 채찍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짝! 채찍이 살을 파고드는 끔찍한 소리. 크크! 하는 짧은 비명. 내레이션 채찍 끝에 달린 쇠붙이가 도리의 관자놀이를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아이는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작은 몸이 흙먼지 속에서 한 번 꿈틀하더니 이내 축 늘어졌습니다. 머리에서 흐른 붉은 피가 건조한 흙바닥을 빠르게 적시며 번져나갔습니다. 도리야, 아이고 도리야. 어머니의 절규가 마을을 찢어 놓았습니다. 대장간 화덕 앞에 서 있던 무진의 손에서 달궈진 호미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치익. 바닥에 떨어진 호미가 젖은 흙 위에서 식어가며 내는 소리가 마치 무진의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무진은 떨어진 호미를 줍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어버린 호미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땅을 일구는 호미로는 굶주린 늑대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호미로는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서 대장장이 장무진의 선한 빛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12년 전 북방의 전장을 호령하던 흑호해후의 살기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저벅, 저벅, 무겁고 느린 발소리, 쇠사슬을 푸는 소리. 무진은 말없이 대장간 가장 깊숙한 지하 창고로 향했습니다. 거미줄 쳐진 구석, 숫더미 아래 숨겨두었던 긴 괴짝 앞에 섰습니다. 그는 괴짝을 칭칭 감고 있던 굵은 쇠사슬을 맨손으로 끊어내듯 거칠게 풀어헤쳤습니다. 끼익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낡은 나무 뚜껑이 비명을 지르며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검은 기름 종이에 쌓인 묵직한 물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와 오래된 피 냄새, 그리고 차가운 쇠 냄새가 섞인 기묘한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무진이 천을 벗겨내자 어둠 속에서도 빛을 흡수해버리는 검은 쇠막대, 흑철검 헤이티에지의 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날이 서지 않은 뭉툭한 검. 베는 것이 아니라 부러뜨리고 으깨어버리는 파괴의 검. 그는 떨리는 손으로 검의 손잡이를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차갑고 묵직한 감촉. 마치 검이 주인에게 오래 기다렸노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무진은 검을 들어 어깨에 걸쳐 맸습니다. 그의 등 뒤로 대장간의 불길이 거세게 타오르며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소연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농기구를 만들던 순박한 대장장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웅웅, 흑철검을 한 번 휘두르자 공기가 찢어지는 소리. 기다려라. 도리야, 내 너를 위해 밭을 갈아주마. 아주 붉은 밭을. 거칠게 부는 밤바람 소리. 횃불이 바람에 펄럭이는 푸득, 푸득 소리. 수십 명의 사병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불안하게 깔린다. 마을 광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조현수의 명령으로 집결한 50여 명의 사병들이 횃불을 든 채 반원형으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한 곳, 어둠이 짙게 깔린 마을 어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횃불의 붉은 불빛이 어둠을 밀어내려 애썼지만 저편에서 다가오는 거대한 어둠은 오히려 불빛을 삼켜버릴 듯 옥죄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흙먼지 사이로 한 사내의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어깨에는 쌀가마니보다 더 무거워 보이는 시커먼 쇠막대를 아무렇지 않게 걸쳐 맨 대장장이 장무진이었습니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진흙탕이 튀어오르며 땅이 미세하게 울리는 듯했습니다. 사병 대장 비웃음과 긴장이 섞인 목소리로 뭐냐, 저 놈은? 대장간 놈이 제 발로 죽으러 온 거냐? 그 어깨에 맨 몽둥이는 또 뭐고? 사병들이 킬킬거리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무지는 그저 분노의 눈이 멀어 덤비는 무지한 백성, 혹은 죽음을 재촉하는 불나방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진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병들의 칼날 따위는 보이지 않는다는 듯 곧장 쓰러진 아이 도리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아이의 작은 손. 무진은 흙투성이가 된 무릎을 굽혀 아이의 맥을 짚었습니다. 미약하게나마, 아주 희미하게나마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무진의 입가에 안도에 그리고 더욱 짙어진 분노의 숨결이 터져 나왔습니다. 흙철검을 바닥에 내려놓는 쿵 소리가 지면을 울린다. 장무진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 올리는 듯한 낮은 목소리. 길을 비켜라. 조현수 말 위에서 거만하게. 저 미친놈이 뭐라는 거야? 당장 베어라. 몽둥이 찜질을 해줘서 저승으로 보내. 와! 사병들이 기합을 지르며 달려드는 소리. 날카로운 칼바람 소리. 조현수의 호통과 함께 가장 앞줄에 있던 사병 넷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칼끝은 정확히 무진의 목과 가슴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숨어서 지켜보던 소연은 비명을 삼키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칼집이 나기도 전에 난도질 당했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쾅! 거대한 쇠덩이가 부딪히는 굉음. 우지끈 뼈가 부러지는 소리. 사병의 처절한 비명. 무진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어깨에 메고 있던 검은 쇠막대를 툭 하고 옆으로 휘둘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동작에 실린 힘은 파괴적이었습니다. 날아오던 사병들의 칼날이 흙철검에 닿자마자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부러진 칼날은 허공으로 튀어올랐고 흙철검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사병들의 갑옷을 강타했습니다. 크악! 갑옷이 찌그러지는 소리와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건장한 사병들이 마치 태풍에 날리는 지푸라기처럼 허공으로 붕 떠올라 돌담장 너머로 처박혔습니다. 사병들 경악하며 뒷걸음질 치는 소리. 뭐야? 저 힘은 칼이 안 들어가. 나는 베지 않는다. 부러뜨릴 뿐. 우웅, 웅. 흙철검이 공기를 찢는 소리. 퍽, 쾅. 타격음이 리듬감 있게 이어진다. 그것은 검술이라기보다 압도적인 파괴의 춤이었습니다. 무진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흙철검은 춤을 추듯 사방을 휘저었습니다. 날카로운 얘기가 서린 명검들도 흙철에 닿는 순간 엿가락처럼 휘거나 부러졌습니다. 베는 것이 아니라 으깨어버리는 검. 대장간에서 수천 번, 수만 번 쇠를 두드리던 그 정직하고
무시무시한 망치질이 그대로 살인적인 검술이 되어 전장을 휩쓸었습니다. 사병들이 휘두르는 창은 무진의 몸에 닿기도 전에 부러졌고 방패는 흑철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찌그러져 사용자의 팔을 부러뜨렸습니다. 소연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 무릎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소연아, 진정한 고수는 날카로움에 의지하지 않는다. 가장 무거운 것을 가장 가볍게 다루는 자. 그가 바로 북방을 호령했던 장무진 장군이다. 대장장이의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달빛 아래서 쇠몽둥이를 휘두르는 저 사내는 분명 전설 속의 장군 흑호였습니다. 말 울음소리, 히히힝, 말이 공포에 질려 앞발을 든다. 조현수가 당황하여 비명을 지른다. 조현수, 막아! 저 괴물을 막으란 말이다! 다들 뭐 하는 거야? 수십 명의 사병이 바닥에 나뒹구는 데는 채 반각십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광장에는 고통의 찬 신음소리와 부러진 칼 조각만이 가득했습니다. 무진은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채 덜덜 떨고 있는 조현수의 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말조차 무진이 뿜어내는 살기에 눌려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무진은 말의 고삐를 한 손으로 잡고 확 잡아당겼습니다. 쿵! 조현수가 말에서 떨어져 진흙탕에 구르는 소리. 천하를 호령하던 현감의 아들은 볼품없이 진흙탕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눈앞에는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무진의 얼굴이 그리고 그의 목을 겨누고 있는 거대한 흑철검이 있었습니다. 조현수는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리며 엉덩이 걸음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내 아비에게 가서 전해라. 흑철검을 바닥에 끌며 다가가는 소리. 끼이 긁히는 소리가 공포감을 조성한다. 녹슨 쇠를 녹일 용광로가 제 발로 찾아가겠노라고. 목을 씹고 기다리라고 전해라. 달빛 아래 선 무진의 그림자가 광장을 덮을 듯 거대하게 일렁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숨어 사는 폐잔병의 초라한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썩어버린 세상을 심판하러 돌아온 분노한 신선의 형상이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다시 한번 밤하늘을 찢으며 다가올 더 큰 피바람을 예고했습니다. 타닥, 탁, 촛불 심지가 타들어가는 소리. 다급하게 서차를 구기는 종이 소리. 쨍그랑, 찻잔이 벽에 부딪혀 깨지는 날카로운 소음. 무주 관아의 안치쇠. 온갖 비단과 보석으로 치장된 방 안에서 무주 현감 조관웅은 공포에 질려 술잔을 집어 던졌습니다. 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아들이 전해준 이름, 장무진. 그 이름 세 글자는 그가 지난 12년 동안 단 하룻밤도 발 뻗고 자지 못하게 했던 악몽의 근원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호랑이가 그것도 바로 자신의 코앞에서 발톱을 갈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전율했습니다. 조관웅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 광기 어린 목소리. 살려둬선 안 된다. 그 놈이 살아있다면 내 목이 날아간다. 조정에 알려지기 전에 죽여야 해. 모든 병력을 관하로 집결시켜라. 조관웅의 눈빛이 비열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정면 승부로는 흑호를 이길 수 없음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무인이 아닌 자가 무인을 이길 방법은 오직 하나, 비겁한 함정뿐이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해라. 그리고 놈과 함께 있던 그 계집을 잡아들여. 분주하게 움직이는 병사들의 발소리, 기름통을 굴리는 소리, 활시위를 당기는 끼익 소리. 관아 마당에는 매캐한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바다 곳곳에 집단과 기름이 뿌려졌고 지붕 위 어둠 속에는 수십 명의 궁수들이
독이 발린 화살을 겨누고 매복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소연이 포박된 채 꿇어앉혀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은 채 관아 정문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관아 정문이 열리는 무거운 소리. 저벅, 저벅, 저벅. 무진의 발소리. 보름달이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시가. 무진이 관아의 정문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숨지도 피하지도 담을 넘지도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선 그의 어깨에는 여전히 검은 흑철검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지붕 위의 궁수들도 창을 겨눈 병사들도 아닌 오직 묶여있는 소연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조관웅 안전한 누각 뒤에 숨어서 확성기로 외치듯 장무진, 내 놈이 감히 제 발로 기어오다니.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무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걸음 더 내디뎠습니다. 조관웅이 다급하게 손짓하자 묶여있는 소연의 목에 서슬퍼런 칼이 겨누어졌습니다. 칼날이 소연의 하얀 목을 파고들며 붉은 피가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멈춰라. 그 쇠몽둥이를 버리지 않으면 이 계집의 목이 먼저 떨어질 것이라. 무진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재갈 물린 입으로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오지 마세요. 함정입니다. 그냥 저를 버리고 가세요. 그녀의 눈빛은 그렇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무진은 소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12년 전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스승의 눈빛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잃지 않는다. 무진은 망설임 없이 어깨에 맨 흑철검을 풀어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구웅, 땅이 울릴 정도로 무겁게 떨어지는 흑철검. 흙먼지가 이는 소리. 무진이 빈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의 무방비한 모습에 조관웅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승리감에 도취된 그의 목소리가 관아를 울렸습니다. 하하, 천하의 흑호가 계집 하나 때문에 발톱을 뽑다니. 어리석은 놈, 쏴라. 저 놈을 고슴도치로 만들어라. 피잉, 피잉, 수십 발의 화살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 조관웅의 명령과 동시에 지붕 위에서 화살비가 쏟아졌습니다. 무진은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무기도 없었습니다. 죽음이 빗줄기처럼 쏟아지는 절체절명의 순간, 묶여있던 소연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무진이 들어오기 전부터 품속에 몰래 숨겨두었던 깨진 찻잔 조각으로 손목의 포승줄을 끊어내고 있었습니다. 손목이 베이는 고통도 잊은 채 밧줄을 썰어내던 그녀의 손이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유소연 재갈을 뱉어내며 목이 터져라 외침 지금입니다. 불을. 챙, 밧줄 끊어지는 소리. 소연이 몸을 날려 옆에 있던 횃불을 발로 차는 소리. 화르륵, 거대한 불길이 치솟는 소리. 소연이 밧줄을 풀자마자 몸을 날려 마당에 놓인 기름통을 발로 찼습니다. 넘어진 기름통 위로 횃불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펑 하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불기둥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동시에 무진이 바닥에 떨어진 흑철검을 걷어찼습니다. 발끝에 걸린 육중한 흑철검이 회전하며 공중으로 튀어올랐고 무진은 날아오는 화살들을 쳐내며 검을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콰광, 기름통 터지는 소리. 불길에 휩싸인 관아가 무너지는 소리. 병사들의 비명. 순식간에 관아 마당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기름 먹은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르며 매복해 있던 궁수들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매캐한 연기와 뜨거운 열기, 아수라장이 된 혼란의 한가운데서 무진이
다시 흑철검을 손에 쥐었습니다. 불타는 관아, 그 굵은 배경 속에 선 무진의 모습은 마치 화염 속에서 다시 태어난 불사조, 아니 지옥불을 몰고 온 악귀와도 같았습니다. 장무진 불길 속에서 내 대장간의 불은 쇠를 녹이지만 이 불은 너희의 더러운 죄를 태울 것이다. 웅웅, 흑철검이 불길을 가르는 소리, 나무 기둥이 무너지는 소리, 궁수들이 당황하여 활을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진은 불길을 뚫고 조관웅이 있는 누각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소연은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병사의 단검을 주워 들고 무진의 등 뒤로 달려갔습니다. 무진의 사각지대에서 덤벼드는 병사를 소연이 막아내고 소연을 노리는 화살을 무진이 쳐냈습니다. 등을 맞댄 두 사람, 대장장이와 규수, 칼과 붓.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던 두 사람이 생사의 현장에서 완벽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타오르는 불길 너머 도망치는 조관웅의 뒷모습뿐이었습니다. 불타는 관아의 굉음이 최고조에 달하며 웅장한 북소리와 함께 페이드 아웃. 거센 불길 위로 다시 굵은 장대비가 쏟아진다. 불과 물이 싸우는 소리가 요란하다. 그 소리를 뚫고 다급한 말발굽 소리가 진흙탕을 박차고 나간다. 하늘이 노한 듯 다시 쏟아부은 폭우가 관아의 화마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관아의 뒷문이 열리고 말 한 필이 어둠 속으로 튀어나갔습니다. 폐색이 짙어지자 수하들을 버리고 도망치는 조관웅이었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의 엉덩이를 채찍으로 후려 갈겼습니다. 이랴, 더 빨리. 저 악귀가 쫓아온단 말이다. 공포에 질린 그의 비명이 빗소리에 묻혀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한 번 피 냄새를 맡은 흑호는 사냥감이 숨통을 끊을 때까지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산길, 미끄러운 진을 위로 무진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말도 타지 않은 맨몸. 하지만 흑철검을 끌며 달리는 그의 속도는 짐승의 그것처럼 빨랐습니다. 소연 또한 찢어진 치맛자락을 동여매고 이를 악문 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우르릉 쾅, 천둥 소리가 머리 위에서 터진다. 말이 놀라 비명을 지른다. 히히힝, 털썩, 둔탁하게 낙마하는 소리. 절벽으로 이어지는 좁은 산길에서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놀란 조관웅의 말이 앞발을 치켜들었고 천하를 호령하던 탐관오리는 볼품없이 진흙탕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말은 주인을 버리고 어둠 속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조관웅은 온몸이 진흙범벅이 된 채 끙끙 거으며 기어갔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번개가 번쩍이며 눈앞의 광경을 비췄습니다. 앞은 첫 낭떠러지, 뒤는 흑철검을 질질 끌며 다가오는 저승사자, 무진이 서 있었습니다. 조관웅 뒷걸음질 치며 비굴하게 자, 장 장군. 내가 잘못했네. 잠깐만. 내 말을 좀 들어보게. 재물이라면 원하는 만큼 주지. 이 고을의 절반, 아니, 내가 가진 전 재산을 주겠네. 장무진 차갑게 식은 목소리. 12년 전 내 스승님의 목숨값도 그렇게 흥정했느냐? 쿵, 무진이 흑철검을 들어 올리는 소리. 빗소리가 더욱 거세진다. 무진의 눈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는 흑철검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단 한 번의 내리침. 그것이면 12년의 악연도, 밤마다 그를 괴롭히던 악몽도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죽음의 문턱에 선 조관웅의 입에서
기괴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관웅 광기 어린 웃음. 하하, 멍청한 놈. 그래, 죽여라. 내가 그 칼을 내리치면 내 스승은 영원히 역적이 되는 것이다. 허공을 가르던 무진의 검이 딱 멈췄습니다. 조관웅은 품속에서 비에 젖지 않도록 기름종이에 싼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소연이 가지고 있던 비리 장부와 짝을 이루는 또 다른 문서였습니다. 조관웅, 그 계집이 가진 장부에는 내가 뇌물을 받은 기록이 있겠지. 하지만 이 문서에는 내 스승이 그 뇌물을 상납받았다고 인정하는 자필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다. 장무진 동요하며 그럴 리 없다. 스승님은 청렴하신 분이었다. 내 놈의 조작질에 속을 것 같으냐? 그래, 청렴했지. 그래서 멍청했어. 12년 전 너를 살리기 위해 내 목숨을 담보로 내가 내민 이 거짓 자백서에 도장을 찍은 거란 말이다. 내 제자 장무진만은 살려다오. 내가 모든 죄를 안고 가겠다. 그게 내 스승의 유언이었다. 땡 하는 이명 소리. 무진의 거친 호흡 소리가 흔들린다. 심장 박동 소리 쿵. 쿵. 무진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스승이 영모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이유가 바로 제자였던 자신을 살리기 위한 거래였다니. 만약 자신이 지금 조관웅을 죽인다면 이 문서는 영원히 진실로 남게 될 것입니다. 조관웅은 죽어서도 피해자로 남고 스승은 제자를 살리려다 뇌물을 받은 부패한 관리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조관웅은 바로 그 점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벼랑 끝에서 무진을 조롱했습니다. 나를 죽여라. 그러면 이 문서도 세상에 공개될 것이다. 내 스승은 죽어서도 더러운 이름을 씻지 못할 게야. 어떠냐? 흑호, 내 놈의 복수냐 아니면 스승의 명예냐?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무진의 손에 들린 흑철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앞에 원수를 죽이면 스승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살려두자니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피눈물이 밟히는 상황. 무진은 진퇴양난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빗속을 뚫고 소연이 걸어 나왔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그녀의 눈빛은 무진보다 더 차갑고 단단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류소연 단호하게 아니요. 그 문서는 가짜가 될 것입니다. 뭐라? 인연이 감히. 제가 모든 것을 기억하니까요. 제 머릿속에 진짜 장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조작한 그 문서의 허점 또한 이미 찾아냈습니다. 그 도장 12년 전에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던 옥새가 아닙니까? 소연이 품에서 작은 단도를 꺼내는 소리. 소연의 외침은 비수처럼 조관웅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그녀는 붓에 신 단도를 쥐고 조관웅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무진을 바라보며 슬프지만 강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장군, 망설이지 마십시오. 기록은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거짓된 명예를 지키는 것은 스승님을 위하는 길이 아닙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자이고 충종입니다. 그러니 끊어내십시오.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소연의 목소리가 무진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무진은 다시 검을 고쳐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망설임의 안개가 걷혔습니다. 고맙소. 무진은 낮게 읊조리며 조관웅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조관웅. 내 놈의 현올림도 여기까지다. 멀리서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함성 소리가 기미하게 들려온다. 다급해진 조관웅의 숨소리. 무진이 검을 내리치려는 찰나 산 아래쪽에서 수많은 횃불과 함께 우렁찬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소연이 미리 보낸 서찰을 받은 한양의 암행어사가 당도한 것입니다. 퇴로가 차단된 조관웅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절벽 아래 넘실대는 검은 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마지막 광기가 서렸습니다. 안 돼. 나 혼자 죽진 않는다. 내 놈들이라도 길동무로 삼겠다. 조관웅이 괴성을 지르며 소연에게 달려든다. 흙이 무너지는 소리, 비명 소리,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 조관웅은 마지막 발악으로 가장 가까이 있던 소연의 옷자락을 낚아채며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깍! 소연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습니다. 소연 낭자. 무진이 흑철검을 내던지고 망설임 없이 절벽 끝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폭우 쏟아지는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세 사람의 운명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허공에서 소연의 손을 낚아채는 무진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쳤습니다. 쾅! 거친 강물 소리가 모든 것을 삼키며 암전. 물속에서 뽀글거리는 소리.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아주 맑은 새소리. 짹짹짹. 졸졸 흐르는 강물 소리. 평화롭고 따뜻한 아침 햇살이 느껴지는 잔잔한 국각 선율. 거센 비바람이 휩쓸고 간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높고 투명했습니다. 절벽 아래 강가는 고요했습니다. 밤새 포효하던 강물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잔잔한 물결로 반짝이고 있었고, 강물은 밤새 삼켰던 것들을 모래톱 위에 토해 놓았습니다. 탐욕으로 점철된 조관웅의 시신은 차가운 바위 틈에 걸려 있었지만 서로를 끌어안고 거센 물살을 버텨낸 무진과 소연은 젖은 모래톱 위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장무진 지친 목소리로, 하지만 깊은 안도감이 묻어나는. 살아 계십니까? 유소연 기침하며 가냘프게. 얘 덕분에요. 당신이 끝까지 손을 놓지 않은 덕분에요. 그때 절벽 위에서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암행어사와 관군들이었습니다. 조관웅의 악행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소연의 비상한 기억력으로 복원된 장부는 조정에 제출되어 부패한 관리들을 일망타진하는 증거가 되었고, 무진의 스승에게 씌워졌던 오명도 조관웅이 남긴 가짜 문서가 거짓임이 밝혀지며 마침내 벗겨졌습니다. 12년 만에 찾아온 너무나도 늦었지만 너무나도 간절했던 정이었습니다. 시간의 경과를 알리는 풍경 왠지 차임 소리, 계절이 바뀌는 듯한 바람 소리, 다시 들려오는 대장간의 망치 소리, 탕, 탕, 탕. 하지만 이전의 무겁고 살벌한 소리가 아니라 경쾌하고 부드러운 리듬이다. 계절이 바뀌어 대장간 앞마당에 보라색 쑥부쟁이 꽃이 흐드러지게 필 무렵, 무진은 다시 화덕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수많은 적을 부러뜨리고 주인을 지켜냈던 검은 쇠막대, 흑철검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진의 눈빛은 더 이상 붉은 살기로 이글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흑철검을 시뻘건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치익 쇠가 녹아내리는 소리, 화덕의 불길 소리가 따뜻하게 들린다. 아깝지 않으십니까? 12년을 함께한 당신의 분신과도 같은 검이었는데요. 어느새 다가온 소연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붓 대신 작은 보찜이 들려 있었지요. 무진은 이마에 땀방울을 닦으며 녹아내리는 흑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색이었던 쇠가 붉게 그리고 투명한 액체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진이 품고 있던 검은 분노가 녹아내려 사라지는 과정 같았습니다. 쇠는 죄가 없습니다. 다만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뿐이지요.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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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언가를 넓게 펴서 만드는 소리리. 장무진 이놈은 너무 오랫동안 피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제는 흙 냄새를 맡게 해주고 싶습니다. 사람을 베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키워내는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진의 망치질이 이어졌습니다. 살기를 품었던 날카로운 쇠덩이는 무진의 손끝에서 서서히 둥글고 널쩍한 모양으로 변해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검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한 땅을 일구고 씨앗을 심을 수 있는 튼튼한 쟁기였습니다. 무진은 가식은 쟁기를 들어 햇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투박하지만 그 어떤 명검보다 아름답게 빛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쟁기였습니다. 갑시다. 이 쟁기로 꽃을 심을 수 있는 곳으로. 유소연 환하게 미소 지으며 남쪽 바닷가 마을이 좋겠습니다. 그곳은 겨울에도 붉은 동백꽃이 핀다더군요. 저는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은 글을 쓰고 저는 밭을 갈겠습니다. 대장간 문을 닫는 끼익 소리, 자물쇠를 채우는 찰카닥 소리,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흙길 위로 멀어진다. 무진은 낡은 대장간의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12년간 그를 가뒀던 죄책감과 복수의 감옥을 닫고 세상 밖으로 걸어 나가는 소리였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는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한 사내의 등에는 무거운 검 대신 생명을 일구는 쟁기가, 한 여인의 손에는 복수심 대신 희망을 적을 붓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검으로 베는 삶이 아니라 붓으로 기록하고 쟁기로 피워내는 삶을 살 것입니다. 차갑던 흙철은 녹아 따뜻한 흙으로 돌아갔고 그 자리엔 두 사람의 웃음소리만이 꽃처럼 피어났습니다.